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신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화제가 되는 뉴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어냈다는 이야기죠. 사실 트럼프 당선 이야기와 함께 이 정책수의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와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타랠리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 효과가 사실 이미 꽤 많이 녹아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세 번째 MSTR이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주말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주말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들을 체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 100에 또 포함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의 소폭 약세 흐름들 약간의 조정이 살짝 나와주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서 올랐던 그만치의 부분들을 여전히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상황들, 지금 뭐 전략자산으로 하겠다 혹은 법안을 발의하겠다 지금 하진 않았고 하겠다라는 기대감에 앞서서 먼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1월 20일 전까지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점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FOMC라든지 뭐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의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25bp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술주라든지 M7 쪽에 대한 유동성이 함께 증가할 수가 있고, 최근 기술주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역시도 함께 따라가는 경향들이 높아요. 지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역시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점도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과연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지표들을 잘 살펴보게 되었을 때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0.8% 정도 올랐습니다.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지표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내년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5bp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해 변동성은 좀 상당 부분 나와줄 수가 있기는 하나,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 특히 파월에 대한 코멘트에 따라서 좀 단기간에 대한 변동성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유동성이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했던 2017년 당시에 세 번째 반감기, 물론 그때는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한 시장이긴 했어요. 너무나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긴 했지만 그런 효과를 좀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주에 대한 이벤트도 또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지만 온전하게 반영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효과에 비트코인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정책들은 실제적으로 아직 추진이 안 됐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기금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더 많이 열릴 것이고 그 기대감은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또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앞으로 유동성이 확보되면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이 점도 면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앞서 좀 언급을 간단히 해주셨지만 비트코인 보유 기업 뭐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효과가 좀 얼마만큼이 될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후보군으로 언급이 좀 많이 되긴 했지만 사람들은 팔란티어만 기억을 하지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후보군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은 좀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제도권에서 암호화폐 쪽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100 지수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만 하더라도 647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학개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QQQ라든지 TQQ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편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자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지수에 편입이 될 거야라고 거의 확실시된 종목이 아니라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종목군이라서 좀 지금부터 편입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100 지수에서 MSTR이 0.47%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편입이 되면서 21억 달러의 규모가 좀 순매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평균 거래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편입일이 12월 23일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기관들은 그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편입 전까지 무조건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분할적인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편입일 한 1일에서 3일 전까지의 매수가 분할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 비트코인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면 그 효과에 대한 시너지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MSTR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 연관 기업들,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비토라든지 선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사실은 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쪽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나스닥 100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술주 중심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었는데 암호화폐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그 인식 자체가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업비트 깔았다.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전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편입 효과가 인식을 바꾸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편입하게 되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적용이 된다 이건 아닌데 네. 나스닥 지수 100에 편입된 기업들이 보통 50%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 정도로만 언급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예상을 했느냐, 예상이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효과, 영향이 다르죠.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나스닥 100 지수, 당연히 됐을 것이다, 당연히 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이렇게 편입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이전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근거가 있긴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런데 워낙에 또 시간도 오래 지나고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을 슬슬 관심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제 지인 중에 지나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둘 중 하나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금의 경쟁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금이냐 비트코인이냐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전 둘 다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최근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현물이라든지 좀 투자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금 실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의 경쟁자라고 불리는 게 최근 들어서 파월이라든지 혹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이제 금의 대체 투자로 좀 해야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 비트코인은 가상의 금과 같다라면서 지금 금의 경쟁자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지금에서야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 역시도 올해부터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들을 했고 지난 2017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다들 투기 자산으로 봤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좀 이제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비트코인 쪽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얘기가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로 연결 지어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된 이유가 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요. 제2차 대전 이후에 금에 대한 보유량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는데 지금 슬슬 중국도 우리 달러 안 쓴다라고 하고 채권 안 산다. 그런데 우리 금 많이 모을 거야. 거기다가 더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매집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이라든지 기축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을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지금 브릭스 통화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미국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경쟁자라기보다는 금의 비슷한 위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스토리가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한정적입니다. 좀 총 발행량이 한정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100만 개가 발행량이 제한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발행량이 93%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공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들 그리고 반감기가 올해 나타났다 보니까 그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수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산다고 하지 중국도 산다고 하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구축하려고 하면 결국 수요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의 가격 변화가 좀 나와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총 4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예. 물론 4번의 반감기가 역사가 굉장히 짧긴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폭등이 나왔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스토리를 전략 자산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하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혹은 가상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자산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물론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업비트라든지 뭐 지갑 활용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저는 계속 체크해야 하는 쪽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주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인데, 사실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쪽은 아니고 가상 자산과 연관되어 있고 STO 쪽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총 6개의 기초 자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실제로 STO 쪽에서의 활성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붙었던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모바일 상품권 쿠폰 시장에서 MS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정치 테마주, 특히 정책주 언급 안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 너무 활발해요. 맞아요.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또 야당 쪽에서 온누리 상품권 쪽에 대한 부분들,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정책주이긴 하지만 다른 뭐 대장주들 코나이라든지 웹캐시 이런 기업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변동성은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10,000원이라는 라인대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서 계속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STO라든지 지역 화폐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박스권 하단 라인대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봐야 하는 게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업비트 쪽에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최근에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노이즈가 나왔던 게 두나무 지분 매각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들. 하지만 회사 측에서 하루인가 이틀 뒤에 또 웹사이트에 공개를 했어요. 우리 예. 안 한다, 지분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 안 한다고 했다가 실제로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긴 하나, 다른 지분 투자 관련 기업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위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기술 투자 덧붙여서 뭐 T사이언티픽이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과 함께 그 관련주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장의 중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장의 중심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